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손오공 교수의 쉬운 수학TV 손오공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0강 중학교 경우의 수에서 고등학교 순열조합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이미 배운 학생들이라면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내용서부터 고등부의 원순열까지, 순열 조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20분에서 30분가량 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어도 편히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는 3학년 2학기 때 나오나요? 경우의 수가 2학년 2학기 때 나오나요? 아무튼 중학교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펜 굵기가 마음에 안 드네요. 조절을 좀 할까요? 0.5 0.55 네, 이제 할게요. 자, 중학교 경우의 수는 일단 큰 틀로 봐서 하부의 법칙이냐 고부의 법칙이냐를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부에 올라가도 이걸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합사건, 고배 법칙을 곱사건으로 해서 배웁니다. 포인트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는 용어만 바뀐 거예요. 합의 법칙에서 합사건, 고배 법칙에서 곱사건. 이론적인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합사건이 뭐고 곱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일반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곱사건은 동시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곱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도 동시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곱사건은 동시라는 뉘앙스를 가져야 된다. 뉘앙스가 있으면은 곱사건, 동시라는 뉘앙스는 없으면 합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그러면 대부분 뭐 한 개씩 던질 수도 있겠지만 두 개를 잡고 한 번에 던지는 거죠.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라는 거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라는 거는 제가 주사위 두 개를 한 손에 잡고 뿌리는 거잖아요. 원래 뿌리는 행위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가 사건.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왔죠? 1이냐, 2냐, 3이냐, 4냐, 5나 6이 나오죠. 그거를 결과가 되는 거죠. 사건이라는 건 저희 경우의 수에서 사건이라는 용어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갈게요. 사건이라는 거는 행위입니다. 행위, 실험. 주사위를 던지는 거가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루어진 발생의 결과를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자, 그러면 동시라는 거 뭐냐면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해서 동시라는 말이 있다면 곱사건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고 그냥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뉘앙스가
동시에 던지는 거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던지지 않잖아요. 저희가 부루마블이랑 게임할 때 주사위 두 개를 가지고 게임할 때도 있죠.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동시에 던지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 저희가 동시라는 뉘앙스여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주사위 한 개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 또 한 개는 뭐가 되는 거죠? 6개. 그래서 두 개로 곱하는 겁니다. 곱사건. 그래서 66에 36까지다. 총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 동전 두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고 하면 얘도 동전 두 개랑 주사위 한 개를 자꾸 한 번에 던지니까 동시라는 뉘앙스가 갖고 있는 거죠. 동전 한 개는 앞뒤에서 두 가지, 또 하나는 앞뒤에서 두 가지, 주사위는 6가지. 그러면 다 뭐 하면 돼요? 곱이죠. 동시라는 뉘앙스니까요. 곱하면은 4, 6, 24. 그래서 2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곱사건이 뭔지는 정확히 이해가 되신 거죠?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큰 틀에서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합사건은 뭐냐라는 거는, 합사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합사건은 정확히 뭐 생각나는 게 없어서 곱사건이랑 합사건을 한 번에 구별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A, B, C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A, B, C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저희가 문제입니다.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은 뭐 일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세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하나 개수를 세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길을 몇 개 안 그렸지만 길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히 세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풀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A에서 B를 걸쳐서 C로 가는 경우에서요. 그죠? 그러면 얘도 A에서 C로 가기는 하지만 A에서 C로 가지만 B를 걸쳐야 돼요. 걸치니까 동시라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A에서 C로 B를 꼭 걸쳐서 가야 되니까 이런 게 바로 동시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거는 세 가지고요. B에서 C로 가는 거는 네 가지니까 4, 3, 12가지다라고. 이런 경우는 12가지다. 두 번째는 A에서 막바로 C로 가는 거는 하나, 두 개뿐이 없죠. 그래서 하나, 두 개뿐이 없으니까 2가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선택을 했어요. 길을 가기로 선택했으면 얘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얘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얘가 선택이 안 됩니다. 즉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두 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 더하기 2니까 14가지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합사건, 합의법칙, 고배법칙에 대한 통합적인 내용이에요. 합의법칙은 하나가 선택됨으로써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곱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더해야 되는 거고요.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는 거는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옴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어요. 1이 나오고 1, 2, 3, 4, 5, 6이 나오고 또 2가 나오고 1, 2, 3, 4, 5, 6. 그러면 각각의 6개씩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앞에도 6개가 되고 뒤에 거 6개. 서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시에 뉘앙스는 곱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아예 전혀 얘가 되면 얘가 안 되는 경우, 별개의 경우죠. 완전히. 그럴 경우에는 서로 더하게 됩니다. 이런 별개의 경우가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독립이냐
배반이냐의 또 차이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거는 여기서 배우는 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순열 조합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워요. 뭐 일단 쉽게 갈게요.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리 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하나, 둘, 세 자리죠. 세 명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얘가 딱 잘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 세 명이니까. 맨 첫째 자리에는 세 명이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세 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명을 세웠기 때문에 총 남은 인원은 두 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을 세울 수 있죠? 두 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이 이제 한 명 남았죠. 얘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얘를 세 명 세우고 두 명 세울 수 있고 한 명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줄을 세울 때는 각각 쓰는 건가요? 아니죠. 줄 서세요 그러면은 세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라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 2,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뭐 하는 거죠? 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에서 여기서 좀 더 응용이 된다면 10명 중 10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할게요. 하나, 둘, 셋입니다. 총 몇 명 있는 거죠? 총 10명 있죠. 그러면 10명 중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죠? 네. 9명이 들어갈 수 있죠. 9명이 들어가서 9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9가지가 있고요. 9가지가 있는데 한 명을 뺐으니까는 다시 설명할게요. 틀렸죠? 지금 총 몇 명이 있다고 했죠? 이게 자리가 있고요. 총 10명이니까 처음에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10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0가지가 들어가서 한 명을 뺐으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9명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는 9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리는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에서부터 거꾸로 3번을 곱해주라는 거죠. 한 개씩 빼면서.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이겁니다. n-1, 얘는 n-2, n-3이 돼서 얘네들을 각각 세우는 건 동시에 뉘앙스니까 다 곱해야 되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저희가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차이점을 좀 보면서 10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고 한다면 자리가 몇 명? 몇 자리? 두 자리 이제 잘 아시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몇 가지? 10가지, 두 번째는 9가지. 예. 10 곱하기 9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는 나열이라고 써있죠. 근데 나열이 아니라 이번에는 10명 중 2명을 뽑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는 A가 쓰고 B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B가 쓰고 A가 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뭐 하는 거죠? 다른 경우로 본다, 경우. 근데 뽑는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대표로 뽑는다고 할게요. 수학경시대에 우리 반에서 여러분들 반이 10명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반에서 수학경시대에 나갈 친구들 2명을 뽑을게요. 그러면은 A, B가 뽑히나 B, A가 뽑히나 어떤 경우죠? 같은 경우 됩니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보려면 두 가지를 한 가지라고 생각하려면은 빼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것만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개가 약분이 돼서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같은 수만큼 뭐 한다? 나눈다. 이게 포인트. 이게 응용의 포인트입니다. 같은 수만큼 나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얘를 나열하는 거를 직책이 있다. 그래서 반장, 부반장을 뽑을 경우를 부반장을 뽑을 경우로 예제를 많이 들고요. 자, 이렇게 그냥 뽑는다는 개념은 뭐죠? 대표 2명을 뽑는다고 할게요.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 2명을 뽑는다는 거 똑같아요. 일단 여기에 10가지, 여기 9가지니까 10 곱하기 9인데 대표 2명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AB나 BA나 같다. 그래서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면 5가 되니까 10 나눠서 5, 9, 45가지. 같은 개수만큼 나눠준다는 개념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총 정리. 10명 중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을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자리? 하나, 둘, 세 자리. 직책이 있는 거죠, 직책. 직책이 있다. 직책이 있다면은 일렬로 직책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일렬로 나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가지, 9가지, 8가지니까 동시에 뽑는 거는 동시에 뽑는 거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총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학 경시 대회 나갈 대표 3명을 뽑을게요. 그렇다면 자릿수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일단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은 써야 되는 건데요. 얘가 되는 건데 여기서 똑같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뭐 한다? 같은 것만큼 떼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나눈다죠. 그러면 뭐가 같냐면은 A, B, C가 뽑히나 B, C, A가 뽑히나 C, B, A가 뽑히나 C, A, B나 거리나 이게 다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얘네랑. 그렇죠? 그러면 이 같은 만큼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세 자리에 있는 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몇 개, 세 자리가 들어가고 세 가지, 여기 2가지, 얘가 1가지니까 2개, 얘네를 다 곱하면 3이 6.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제 말이?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나누기 6을 해주는 거죠. 아까 전체적으로 가서 여기서 2로 나눈 이유는 두 명이 같은 경우가 A, B가 나왔죠. A, B, B, A가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 두 자리니까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요? 2가지, 여기까지 1가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2가지가 된 거예요. 3명이 된다는 건 여기에 몇 가지죠?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니까 3, 2, 1이니까 6. 3명을 대표 뽑는다면 6으로 나눕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올라가면 3팩토리얼 식으로 씁니다. 3팩토리얼이라는 거 보면 3부터 1까지 다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좀 숫자를 놓을까? 20명 중 대표 4명을 뽑는다면 4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분자에는 여기에 20, 19, 18 그리고 한 자리가 더 있어야 되죠. 4명이니까 17이니까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곱하기 17. 그리고 얘네들이 또 섞이는 경우도 있죠. 4명이 섞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명이 섞일 경우에는 분모에다 같은 경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 4, 3, 2, 1이니까 4명이 얘는 4명이 섞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해되시죠? 착착착 되시죠? 얘가 같은 만큼
나눈다. 그래서 이 같은 만큼 나눈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대표를 뽑는다는 개념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조합이라는 용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나열하는 거 있죠. 나열만 하는 거. 서기, 나열하는 거는 얘를 수년이라고 해서 뭐 CP이라고 표현을 해요. 퍼미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면 10명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한다는 거. 그리고 얘는 조합은 20시 4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요. 왜냐면 20명 중에 4명을 뽑는다고 해서 20시 4. 왜 C를 쓰냐면 조합은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C라고 쓰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건 용어만 달라지는 거니까 저희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등학교 가서 응용되는 걸 미리 한번 해볼까요? 원순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으면 원순열은 뭐냐면 하나, 둘, 세 명이라고. 잠시만요. 좀 지웠다가 가운데다 좀 그려야 되겠어요. 작은 동그라미는 의자입니다. 세 명이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겁니다. 세 명이 경우의 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자리니까 세 명이에요. 세 명이 세 자리니까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명, 세 가지. 여기는 한 명이 앉았으니까 두 가지면 여기는 한 가지. 동시에 앉을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그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학원. 여기 잘못 찾아오신 분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도 갔다 올 겸 해서. 자, 이렇게 원순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자리에 먼저 앉히세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렇게 적어 놓고 같은 것만큼 뭐 한다? 나눈다. 이게 포인트예요. 같은 것만큼 나눈다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큼 같은 게 나오냐면 여기가 A, B, C가 먼저 앉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A, B, C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쓴 경우랑 두 번째 쓴 경우를 보면은 같은 경우예요. 짝이 바뀌지 않죠.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자리가 바꿔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A가 앉고 여기가 B가 앉고 C가 앉을 수 있죠.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만큼 나눠지면 이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원순열에 대한 경우의 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의 수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응용인데 잘 알아들을지 모르겠네요. A, A, A 세 개죠. 그리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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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네 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일곱 개를 이걸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는 마지막 끝낼게요. 일곱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짓수로 본다면 일단 일곱 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곱 자리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열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겠죠. 그리고 같은 것만큼 나눠주는 거 뭐냐면 AA가 세 개가 같기 때문에 각기 섞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같은 경우의 수, 그리고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곱하기 1이 같은 경우. 그래서 얘를 저희가 3팩토리알이라고 표시하고요. 고등학교 때 얘를 4팩토리알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고 3팩이랑 4팩으로 나눠지며 이 A 3개, B 4개를 세울 수 있는 총 같은 것끼리 있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 이게 대면으로 한다면, 대면으로 강의를 다 알려드린다면 제가 정확히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유튜브다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예제를 좀 더 들어볼까요? 이번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를 볼게요.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총 10명이죠. 10명을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본다면 일단 먼저 앉혀야 되죠. 앉혀야 되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즉 여기는 잘 알죠. 예를 하면 10명을 앉힐 거니까 10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10팩토리얼이 총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 네, 여기서 같은 것만큼 나눠준다. A가 여기 앉고 그리고 A가 또 A, B 이렇게 가고 A, B 이렇게 갔을 경우 같은 게 두 가지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뭘로 나눠주면 되죠? 2로 나눠주면 된다 겁니다. 이렇게 응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여러 개를 많이 해볼게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한 가지만 더 해본다면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하네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테모시탁의 경우의 수는 일단 앉힐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에요. 같은 경우에는 A 이렇게 앉고 여기가 A 앉고 여기가 A 앉고 여기 B 여기 B A B 이렇게 돌아갈 경우 그쵸?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자리씩 밀려서 가면 총 여기 앉을 경우 여기 앉을 경우 여기 앉을 경우가 각각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같은 거죠. 3이 같으니까 6팩토리얼에 총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 3을 나눠주면 됩니다. 얘가 바로 이 삼각형에서 6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완전 제곱 그 곱셈 공식을 뽑기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고등학교 때 이항 정리라고 하는데 제곱을 할 거예요. 이 제곱이라는 뜻은 저희가 얘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얘를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했기 때문이다 해서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온 거라고 저희가 얘기해요. 근데 제가 뽑기 개념으로 알려드릴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가 두 번 뽑을게요. 예를 들어서 바구니 안에 A 두 개, B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을 뽑을 건데요. A 제곱이 나왔다는 거는 A가 두 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두 번 나올 거는 A 뽑고 A 뽑으니까 몇 가지? 한 가지죠. 이렇게 나오니까 A가 두 개 나올 경우는 한 가지. 근데 저희가 1은 쓰지 않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A, B가 나올 경우는 A, B가 나오고 B, A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올 경우에도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뽑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한번 해볼까요? A가 3개, B가 3개니까요. A가 3번 나올 경우는 하나고요. 그리고 플러스 A가 2번, B가 나올 경우는 몇 번지 볼게요. A, A, B, A, B, A, B, A, A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3A 제곱 B 플러스 이번에는 A, B의 제곱 B가 두 번, A가 한 번, B가 두 번도 똑같이 세 개가 되겠죠. 얘 A, B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B의 세제곱이 한 번. 그래서 이러한 곱셈 공식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4제곱도 나올 수 있고 5제곱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4제곱, 5제곱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수만 빼서 쓸게요. 여기서 개수만 1, 2, 1이죠. 1, 2, 1 그리고 그 다음은 1, 3, 3,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얘네 두 개를 더했더니 3이 됐네요. 얘네 두 개 더했더니 3이네요. 그러면 마지막과 처음은 항상 1이 나오겠죠. 두 개 더하면 그 다음은 4, 두 개 더하면 그 다음은 6, 두 개 더하니까 4. 그러면 얘는 제곱, 세제곱, 4제곱이고, 그러면 5제곱은 마지막 1이 되고요. 또 얘네 두 개 더하니까 10, 두 개 더하니까 10, 두 개 더하니까 여기 두 개 더하니까 여기도 5죠. 1, 5, 10, 15, 1, 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얘가 뭐죠? 삼각형. 저희가 이렇게 뽑기 개념으로 뽑는 거를 중국의 양이라는 사람이 발명,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양의의 삼각형이라고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 되는 게 원래 이 방법은 양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유럽의 그 당시에 프랑스에 이 방법이 전해졌어요. 프랑스 누구한테? 파스칼한테 전해진 겁니다. 근데 파스칼이 이 내용을 쭉 보더니 앞에 개수만 따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삼각형으로 더해서 그 다음이 나온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지게 됐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고등학교 확률 통계에 들어가면 2항 정리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고등학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대면 수업을 해준다면 100% 자신감 있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유튜브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문자나 카톡 하면 무료잖아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제가 성실히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는가 어느 파트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반영할게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할지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2차 함수 저희 바뀌는 걸 했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증가 감소의 정확한 정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참여령이니까 오늘이 토요일이고 다음 주 7일 동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맞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저번 주에 제가 꼭 해달라고 좋아요, 구독해달라고 했는데 구독은 한 분, 두 분이 더 해주신 것 같아요.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좋아요는 아무도 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눌러도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건 없습니다.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